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문제풀이 녹화를 해서 3학년 원격 수업방에 올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시험을 학습지나 교과서에서 출제할 예정이니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친구들이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 물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형성평가 첫 번째는 24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한 문제에 2분 정도씩 시간을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50분이 다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 변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화학 변화를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답지 1번 보겠습니다. 냉동실에 물이 언다.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상태가 변하는 것이니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2번 타고난 성량이 검게 변한다. 탄다라는 얘기는 연소를 의미하는 것이니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보도록 할게요. 탄산음료를 흔들면 거품이 난다라는 얘기는 탄산음료라고 하는 건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아있는 음료죠. 이렇게 녹이면 H2CO3 탄산이 되는데 먹을 수 있게 만든 걸 탄산음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품이 난다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녹는다라는 얘기는 물리 변화가 될 것이고요. 4번 바람이 부는 날 빨래가 잘 마른다. 빨래에 있던 물이 공기 중에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상태 변화, 1번에서 얘기했던 상태 변화이고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5번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물 전체의 색이 변한다.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확산. 이건 역시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물리 변화와 구별되는 화학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옳은 것은 화학 변화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성질 변화가 되겠죠. 1번에 있는 질량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는 것보다는 성질이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문제를 풀 때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 화학 반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분자네요.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하죠? 배열만 변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1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옳게 고르시오. 화학 반응식을 옳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두 개로 되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가로 1번 문제만 조금 복잡하게 한번 볼게요. 수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산소 두 개가 있죠.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그리고 산소 두 개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곱하기 2를 하면
산소 2개, 이쪽에 2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죠?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해준 2를 어디다 써준다고요?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너만 곱해주면 안 되겠죠? 나도 같이 곱해줘 2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생성물에서 산소의 개수가 4개니까 반응물에서의 산소의 개수도 4개로 맞춰줘야 되겠죠? 2를 곱해주고 이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너만 곱해주니 나도 같이 곱해줘. 이렇게요. 자, 그러면 수소는 반응물 4개, 생성물 4개 자동으로 맞춰졌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수소와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되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질소는 2개가 있습니다. 수소 2개가 있죠. 암모니아에서 질소는 1개가 있습니다. 수소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맞춰줄까요? 편한 것부터 하는데 질소부터 맞춰주겠습니다. 앞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반응물의 질소와 같겠죠.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숫자를 앞에다가 써준다. 너만 곱해주니 나도 곱해줘. 2개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의 개수도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는 맞았고요. 수소가 6개가 되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3을 곱해주면 개수가 같겠네요. 그러면 그 3을 앞에다가 이렇게 써준다면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개수를 전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1개, 산소 1개. 자, 그리고 여기 산소 몇 개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생성물에서 탄소 1개, 산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맞춰주는 게 좋을까요? 산소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맞춰주신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총 몇 개가 되겠죠? 4개의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해준 2를 어디다 쓴다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너만 곱해주니 나도 같이 곱해줘. 이렇게 쓰겠고요. 자, 그러면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도 4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너만 곱해주니 나도 곱해줘. 이렇게 써준다면 탄소는 자동으로 개수가 맞았네요. 그러면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어렵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해보고 교과서나 학습지 또는 문제에서 나오는 반응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는,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와 산소 기체로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지 옳지 않은지 쓰고 그 까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된 물질이죠. 수소와 수소 H인데 기체는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했죠. 산소도 기체죠.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개,
여기 2개. 산소 몇 개? 1개. 여기 2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산소의 개수 2를 곱하면 2개로 같아지겠네요. 그러면 그 2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너만 곱해주니 나도 곱해줘.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수소가 4개로 되었으니 생성물도 4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다가 그 2를 써준다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쓰라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2를 쓰시면 되겠고요. 산소에다가도 2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다. 그리고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2개가 하나로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합쳐진다, 합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1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같다. 원자의 종류는 같다. 두 번째, 개수도 같죠. 뭐만 달라진다고요? 배열만 달라진다. 이 배열을 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는 같다. 분자의 종류는 같은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열이 바뀐다. 분자가 달라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반응물이고 오른쪽은 생성물이 된다. 답지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수소 원자 100개가 모두 반응하면 물 분자 50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쓰시면 됩니다. 수소 원자 H가 되겠죠? H가 100개가 모두 반응한다면 물 분자는 뭐죠? 수소 2개, 산소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밑에다 써볼게요.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EH2, O2, EH2O인데 수소가 100개 있다면 수소 분자는 H2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50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물 분자는 모두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당연히 50개가 생성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수소 원자 100개라고 했는데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H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반응에서는 H2니까 수소 분자로 생각하면 모두 몇 개가 된다? 50개가 된다. 그러면 물 분자도 당연히 몇 개가 생성이 된다? 50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그네슘이 산소 5, 기체는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했죠.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하나, 산소 하나가 결합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개수를 확인해 볼게요. 마그네슘 1개, 산소 2개, 마그네슘 1개, 산소 1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숫자를 맞춰줘야 되겠죠? 마그네슘 생성물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산소가 2개로 같아지겠네요. 그러면 그 2를 앞에다가 써준다. 너만 곱해주니 나도 곱해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성물의 개수도 맞춰줘야 되겠네요. 마그네슘이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2를 곱해주면 2개로 같겠네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준다? 앞에다가 써준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고요. 니은에 들어갈 숫자도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2, 니은 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질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토막을 태운다. 나무 토막을 태운다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밀폐되지 않았다면, 뚜껑이 닫혀 있지 않았다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도망을 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밀폐되었다라고 하니까 질량이 보존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으니까 답지에서 1번, 3번,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기억이나 니은이 2개, 3개 또는 3개, 2개의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보기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푼다면 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물리 변화이죠? 물리 변화이니까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이 보존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도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루와 황가루가 섞여서 가열한다. 당연히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가 있는 문제가 주어지면 보기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푼다면 답을 고를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연소이다. 가번은 나무의 연소, 나번은 강철 솜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번에서는 나무를 연소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또는 물이 공기 중으로 도망을 치겠죠. 그러면 질량이 가벼워지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번에서는 강철 솜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것을 고려하면, 합쳐진 것을 제외하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나무의 연소에서 전후의 질량 변화를 쓰고 이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질량은 어떻게 됐죠? 감소했습니다. 왜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도망을 쳤으니까. 그러나 질량 보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망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고려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죠? 더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2번 강철 솜의 연소 질량 변화를 쓰시오.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립이 된다.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고려하면
고려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만큼의 질량을 빼주면 질량은 보존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소 24g이 반응하여 88g을 생성하였다. 산소의 질량은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탄소가 연소하면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가 결합한 물질이 되겠죠. 개수는 맞춰주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로 같으니까요. 자, 그럼 질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소 몇 g이죠? 24g. 이산화탄소 몇 g이죠? 88g. 자, 화학 변화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산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88에서 24를 빼면 되겠죠. 그렇다면 64g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없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얼음 10g을 녹이면 물 10g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물리 변화이니까 상태 변화이니까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번 물 8g에 설탕 2g을 녹이면 설탕물 10g이 된다. 역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겠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에 수소 1g과 산소 8g이 반응하면 물 9g이 생성된다. 1 더하기 8은 얼마요? 9.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 물 4리터를 전기 분해하면 수소 4ml와 산소 2ml가 생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질량 보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죠? 기체가 반응을 할 때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법칙이요? 부피, 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4g과 산소 1g이 반응하면 산화구리2 몇 g? 5g. 4 더하기 1은 5.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뭐죠? 하나가 2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것을 분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수소 17g에 이산화망가니즈 2g을 넣어 완전히 분해시켰더니 물 9g이 생성되고 기체가 발생하였다. 발생한 기체의 질량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어렵죠?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과산화수소를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고 분해를 하였더니 물과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산화수소 몇 g이요? 17g. 물 몇 g이죠? 9g. 자, 기체가 얼마가 생겼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몇 g일까요? 네, 8g이 생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부수적으로 이 기체는 뭐죠? 이 기체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소독약을 바르면 부글부글 하는데 그것은 산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일정 성분배의 법칙은 화합물에서 성립이 하는 것이죠.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었으니까 뭐죠? 화합물이 아닌 것은 즉 뭐죠? 혼합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물, 화합물이죠. 틀렸고요. 2번 에탄올, 역시 화합물입니다. 3번 염화나트륨, 역시 화합물이겠고요. 4번의 산화구리 역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5번에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황산구리라고 생각하면 화합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얘를 황산구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설탕 수용액이라고 적으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설탕을 수용액, 물에 녹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설탕 대신에 황산구리가 되어 있으니까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황산구리를 물에 녹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혼합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을 많이 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녹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일정 성분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편한 것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다가 써볼까요?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 산소하고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데 마그네슘 3g이 결합할 때 산소는 몇 g이 반응을 한다고요? 3g일 때 산소는 2g이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산화 마그네슘은 몇 g이 생길까요? 질량 보존 5g이 생기겠죠. 그러면 성분 B 3대 2대 5의 비율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 30g을 완전히 연소해서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묻고 있습니다. 곱하기 얼마죠? 10을 해주면 30이 되겠죠? 그렇다면 산화 마그네슘도 동일하게 10을 곱해주면 몇 g 생성이 될까요? 50g이 생성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2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4대 5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구리를 가열할 때 산소하고 만날 때 산화구리 2가 생긴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표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구리의 질량 4g, 구리의 질량 4g일 때 산소가 아니라 뭐죠? 산화구리죠. 산화구리가 5. 그러면 산소는 몇 g일까요? 1g이 반응을 하겠죠. 왜냐하면 질량은 보존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반응을 할 때 4대 1대 5의 비율로 반응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죠?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 성분 비를 묻고 있는 겁니다. 4대 1,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체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3번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서로 같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이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 성분의 비, 질량 비는 일정하다. 세 번째, 기체라면 뭐라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체들의 부피 사이에는 2대 1대 2의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한번 볼까요? 일산화탄소 부피가 하나, 둘, 산소 하나, 그리고 이산화탄소 하나, 둘, 2대 1대 2의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4이다. 5번 답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묻고 있습니다. 16번 문제에서는 상대적인 질량을 제시해 주지 않았는데요. 탄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2입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탄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2가 되고요. 산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6이 됩니다. 자, 근데 탄소는 1개이지만 산소는 모두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는 12대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나타내 준다면요. 4로 나눠주면 되겠죠? 4, 32, 4, 8이 32. 질량비는 3대 4가 아니라 3대 8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답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17,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30ml와 수소 30ml가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의 부피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표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질소 30, 수소 30,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기체와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위에 질소,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을 보면 부피비는 1개, 3개, 2개죠. 1대 3대 2의 비율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몇 배죠? 10배. 자, 그러면 질소도 몇 배가 되어야 될까요? 10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30이 반응하지 않고 몇 개가 반응합니까? 10ml가 반응하겠고요. 수소는 그대로 30ml가 반응하겠네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역시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가요? 20ml가 생기겠네요. 자, 그렇다면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기체,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부피는 얼마죠? 20ml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는 바로 질소가 되겠죠. 30ml 중에 10ml가 반응했으니까 질소 20ml가 남는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이 반응 모형으로 알 수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을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자,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질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보존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자,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성립하겠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하고 수소 3개가 결합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질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14. 수소는 1이라고 했죠. 하지만 수소는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러면 14 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비율은 얼마다? 14 대 3. 질량비가 14 대 3이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다 써보겠습니다. 기체가 반응을 할 때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죠? 부피비가 있다라는 얘기죠. 1대 3대 2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서둘러 볼게요. 19에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나오면 뭐죠? 기체 반응의 법칙을 물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뭐가 된다고요?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서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 비는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이 반응에서 수소 20ml와 산소 20ml가 수소 20과 산소 20ml가 반응한다면 생성되는 수증기는 그리고 남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랍니다. 부피비는 2대 1대 2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수소가 20ml랍니다. 산소는 얼마죠? 20ml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몇 배가 되죠? 10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산소도 몇 배? 10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얼마만 반응할까요? 10만 반응하겠네요. 자, 그러면 생성되는 수증기, 물의 부피는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되는 수증기는 20이 되겠죠? 20. 2번, 3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여기죠? 20 중에 10만 반응했죠? 산소가. 그러면 얼마가 남죠? 산소 10ml가 남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는다. 금속과 산의 반응은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으니까 답지에서 1번, 3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으로 갈게요. 운동을 할 때 몸속의 지방이 연소한다. 연소한다. 탄다라는 얘기죠. 뭔가가 탄다면 빛과 열이 발생하잖아요.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으니까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식물이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여 빛을 흡수하여 합성,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빛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흡수하여 방출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니은에서 몸속에 지방이 연소한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22번 흡열 반응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는다. 자, 얼음이 녹는다.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얼음은 열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되고요. 물은 열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되겠죠. 열을 흡수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맞으니까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가스가 빛과 열을 내면서 연소한다. 연소. 빛과 열을 내면서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이 나니까 흡열이 아니라 뭐죠? 발열이 되겠죠. 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염화 암모늄과 수소나 바륨을 넣어 섞으면 삼각 플라스크가 차가워진다. 앞에 있는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차가워진다. 차가워진다라는 얘기는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지에는 4번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23번. 물주머니와 질산아모늄이 함께 들어있는 냉찜질팩.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냉찜질팩 하니까 어떻죠? 차갑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반응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냉찜질하는 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에너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미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반응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설명했으니까요. 기억이 맞으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반응은 질산암모늄과 물의 중화 반응이다. 질산암모늄과 물이 들어있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문장이 틀렸죠? 중화가 아니라 뭐죠? 녹는 거죠. 녹는 것. 용의 반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은 답지가 되지 않겠네요. 디귿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손난로를 만들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뭐죠? 온도가 낮아지는, 차가워지는 냉찜질팩입니다. 하지만 손난로는 뭐죠? 온도가 높아지는 팩이죠. 발열 반응이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틀렸으니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입니다. 43분이 가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 2분씩 48분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조금 서두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친구들이나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너무 또 시간이 길면 동영상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루를 이용한 주머니 손난로이다. 손난로이다. 따뜻하게 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철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철과 산소의 화학 반응이다. 산화한다. 탄다. 연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너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윤,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것은 발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난로를 만지면 열이 방출되니까 어떨까요?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24문제를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벌써 45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순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지 마시고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연필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처음에는 연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틀리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번째에서 또 틀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풀어본다면 갈수록 풀어보는 문제는 적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둘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